이번에는 나이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테 문제 39번부터 시작하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 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오답률 1위, 3위, 8위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 8위가 39번, 40번이 3위, 그 다음에 오답률 1위 대망의 42번 두구두구 42번이 오답률 1위로서 제일 많은 학생들 66%의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독서 지문을 간단하게 각 문단 앞에다가 문단 번호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 2, 3, 4, 5 7개 나오나? 7, 8, 8개 나오나? 9개 나온다. 9개나 나오네. 선생님이 아까 준 그 독서 서머리 하는 주제별 독서 텍스트 비문학 독서 내용 정리 프린트 거기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핵심적인 걸 적고서 문풀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독서가 좀 어렵다라고 할 때는 방학 기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다이렉트로 이 지문을 평면적으로 읽는다라고 하지 말고 한 문단 이렇게 문단을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요것의 내용은 이거야 하나씩 요점 정리하는 게 습관을 잡으면 되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된다. 학기 중에는 시간 없어서 그거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는 문단 서머리 특히 뭐 1번 문단에 별 내용 없다고 뭐 이렇게 패스해도 돼 스킵해도 돼. 네, 자 이제 독서 지문을 같이 보면서 핵심 구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독해법.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먼저 보기보다도 한 번에 이해하는 방식으로 독해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지문을 읽을 때 최대한 비문학 독서 지문 사실 되게 좋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경 상식, 교양 이런 걸 쌓는다라는 생각으로 읽으면서 이거 문제풀이하고 버린다 하지 말고 이거 내가 배경 지식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좀 써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지문이 친숙하고 재밌을 거예요. 자, 보통 1번 문단에서는 별 내용 안 하죠. 화제를 주로 제시해주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무태에 관한 얘기를 아니구나 나이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줄에 보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일까? 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은 문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글의 핵심 키포인트, 키워드 단어는 뭐가 되겠어요? 나이테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우리의 기본 상식은 뭐야? 나이테는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1년에 하나씩 나이테가 생긴다. 이 나이테를 세보면 이 나무가 3살인지 뭐 20살인지 알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그거 말고 또 있어. 그거 말고 또 있는데 그 또 있는 걸 내가 되게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그거 내가 시험 문제로 출제할 거야. 그래서 이 나이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진 제작 연도까지 알 수 있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책상 위, 여기 책상 위에서 문제풀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책상 위에도 보면 이 책상에 막 이렇게 결이 있잖아, 그치? 이 결을 통해서 이거 언제 만들어졌지? 를 알 수 있다고요. 이 책상 언제 만들어진 책상이지? 이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갑니다. 자,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서 심재, 변제로 구분된다 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표현법, 무슨 내용 전개 방식? 분류예요, 분류. 자, 하나는 심재, 하나는 변제니까 얘네가 나온 부분의 위치 표시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줄에 심재, 네 번째 줄에 변제.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는 심재, 변제. 그럼 항상 이런 단어 있을 때 구분되는 말은 차이점 단어 보면 되지. 심, 변. 초등학교 때 한자 배운 친구들은 심과 변을 좀 한자가 없어도 예상할 수 있다. 심은 뭐 깊을 심인가? 변은 주변인가? 변들인가?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하면서 읽어가셔도 돼요. 자, 심재는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된 안쪽 부분 어때요? 깊숙한 곳에 있네요. 가장 안쪽에 깊숙하게 깊을 심 맞네요. 그럼 생장이 거의 멈췄겠죠?
그래서 나무의 진액이 내부에 갇혀서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 그러니까 그 나이테는 가운데 핵심, 중심, 원이 가장 진하고 바깥으로 갈수록 옅어지는구나, 이런 기본 상식까지 이 지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자, 변제 갑니다. 심재의 끝부터 껍질인 수피. 자, 수피는 나무 숫자의 겉피, 그러니까 나무 껍질이란 뜻이겠죠. 수피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모를까봐 껍데기 수피라고 출제자가 이렇게 써준 거고, 뒤에는 그냥 수피, 나무 껍데기 그냥 한 번만 나올 거야. 그래서 변제에는 수피 전까지의 바깥 부분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장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밝은 색. 여기 아까 했죠? 심지 어둡고 겉에는 밝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면서 읽었는데 정말 독해를 하다 보니까 아, 변제는 밝은 색이네,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나무의 나이는 뭐래요? 심재, 변제, 나이테 합하면 나무의 나이. 이게 당연한 게, 근데 심재랑 변제는 나이테니까 나이테 결국 합하면 나무 나이 아니야? 같은 말인데. 자, 3번 가요. 그런데 나이테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해줬다? 그런데 문제는 너비야. 네? 나무테 간격이라고? 나무테랑 나무테 사이의 그 너비라고? 뭐가 문제지? 동일하지 않대요. 이게 나무테 그 넓이가 뭐 1cm, 1cm, 1 이게 아니라 어디는 2mm, 어디는 1mm 왔다리 갔다리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대요. 왜 동일하지 않느냐? 작았다는 표가 나왔다는 거는 특정 개념입니다. 이 특정 개념은 제한 요소의 법칙, 우리가 몰라요. 이 특정 개념을 나타내는 다른 구체적인 말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 제한 요소의 법칙이 뭐지? 제한 요소의 법칙은 지금은 아직 안 나와. 자, 일단 읽어볼게요. 이거에 의해서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된다. 얼만큼 생장할 것인가. 자, 똑같이 중학생인데 누구는 남학생이 150까지 크고 어떤 중학생은 중학교 때 180 다 크잖아요. 이런 생장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요소들은 매년 다르대. 그래서 나이테의 너비도 다르대. 그럼 여기서 나무테의 너비는 환경 요소에 영향을 받는구나. 이 환경 요소가 얼만큼 축적되느냐에 따라서 너비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뭐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뭐 고기를 엄청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뭐 키가 몇 센치 크고, 뭐 중3 때는 뭐 이거를 뭐 야채를 엄청 많이 먹었다 이럴 때 뭐 손가락이 엄청 뭐 사람이 그러진 않지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너비가 들쑥날쑥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래요. 가장 부족한 거, 그게 핵심이래요. 가장 부족한 게 너비 변화의 핵심이래요. 됐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제한 요소의 법칙이 뭐예요?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고, 너비가 그래서 들쑥날쑥해지는 거. 자, 그래서 왜 가장 부족한 요소일까 하는 의문은 생기지. 왜 충족되고 많이 먹는 거야? 많이 먹어야, 고기를 많이 먹어야 키가 크는 거 아니야? 생장량은 그래야 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거에 대한 답변이 4번에 나와요.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하기 위해서야. 목표가 180cm 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안 죽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나무의 생장에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장 풍족한 요소로 이루어진다면 제한 요소가 많아지겠죠? 아까 전에 뭐 물, 뭐 온도, 그런데 뭐 이제 물만 맞췄다. 그럼 뭐 온도가 낮아서 뭐 죽는다든지 이런 위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가장 부족한 걸 케어해야 한다 라는 얘기. 우리 학원을 다닐 때도 생각해봐. 사교육비 많이 드니까 전과목 다 다닐 수 있어? 물론 우리 집에 풍족하다. 전과목 다 다니면 돼요. 선생님 옛날에 기술과정, 체육 이것까지 과외해본 적 있어. 그런 것까지 해본 적 있어. 되게 풍족한 집안이야. 다 해 그런 데는. 근데 그렇지 않아. 평균이야. 그러면 뭐 중요 과목 다니겠지만 우리 집안은 엄마가 나한테 딱 한 과목밖에 학원을 보내줄 수 없어. 그럼 어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내가 가장 취약한 거, 혼자서 못하는 거, 그런 거 학원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가장 부족한 요소, 가장 필요한 거. 됐죠? 죽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제한 요소의 법칙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예외가 없대요. 모든 나무에 예외가 없대요. 그 결과로 동일한 수종이, 자, 우리 숫자가 나무 숫자야. 동일한 나무의 종류들이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 어떻다? 나이테, 너비, 변화, 유사. 자, 그럼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나이테, 너비, 변화, 패턴이 유사하지 않은 조건은 뭐예요? 첫 번째, 나무의 종류가 다르거나. 그러면 똑같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나무 종류가 다르면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겠지? 그 다음, 나무의 종류는 똑같아. 은행나무인데 하나는 우리나라, 하나는 러시아. 그러면 당연히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 달라지겠죠? 그 얘기가 바로 뒷부분에 나오지. 그러니까 선생님 봐봐. 나는 여기 문장 딱 읽으면서 그럼 이거 반대는 뭐지? 이렇게 예상하면서 읽었는데 바로 흐름이 내가 지금 코멘트 친 거에 대한 게 나오잖아. 하지만 종류가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환경이 달라서 변화 패턴 달라져.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5번 갑니다. 자, 나이테를 활용해서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연륜 연대 측정이라고 한다. 연륜 연대 측정 개념 하나 나와줬습니다. 네, 연륜 연대 측정. 얘들아, 연륜이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이 연륜이 나이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륜 연대는 그냥 나이테 연대 측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이테 연대를 측정을 해보면 뭐를 알 수 있다? 목재 유물에 사용된, 이 목재 유물은 우리 지금 여기 책상이에요. 이 책상에 사용된 나무가 뭐 떡갈나무라고 쳐보자. 떡갈나무가 벌채 언제 이렇게 나무 땅땅땅 쪼개지게 됐는지를 알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나이테 연대기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프로,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나이테 연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네모 박스에 있는 게 나이테 연륜 연대기인가 봐요. 자,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없대요. 그렇지만 이 연대기 작성은 가능하대요. 자, 어떻게 연대기를 작성하는가? 첫 번째, 백살나무. 두 번째, 책상나무. 합치세요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책상이 떡갈나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 떡갈나무 책상 거랑 살아있는 떡갈나무 거랑 이거 두 개 합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백살나무의 연륜 연대기를 이렇게 측정을 했고, 목재 유물의 연륜 연대기를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패턴이 겹치는 중첩되는 지점이 있잖아. 합쳐진 연륜 연대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 파트는 죽은 나무, 책상나무 거, 오른쪽 파트는 살아있는 떡갈나무 거. 이거 두 개 합치면 와, 100살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연도의 표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거 확장시키면은 몇천 년도 가능하겠죠? 6번 갑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어. 다음으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나이테. 왜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나무랑 중첩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대기를 작성하면 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이 겹쳐지는 기간은 살아있는 떡갈나무, 나의 책상 나무가 함께 커온 기간이 된다. 정리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 지문으로만 읽지 말고 얘를 좀 쉬운 말로 바꿔봐. 응? 유물의 나무? 아, 이거 책상? 아, 책상 이거 책상에 있는 나무 나이테.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좀 쉽게 접근하세요.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선생님 아까 말한 것처럼 수천 년 거까지도 만들 수 있을걸. 자,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이제는 표준 연대기 나왔습니다. 표준 연대기는 FM인가 봐요. FM으로 수천 년 쫙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나 봐요. 자, 근데 3개밖에 없대요.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요 3개밖에 표준 연대기가 없대요. 자, 연륜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진행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끝이에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나이테를 통해서 이 나무 혹은 목재 유물이 언제 제작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연도 알 수 있지. 이렇게 2개 합치면 돼. 끝! 여기까지가 끝!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은 뭐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원래 내용은 6번에서 끝난 거고 7번 문단부터 나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연륜연대 측정 갑니다. 자, 연륜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 나이테 유물 연대기 비교하라고 했어요. 자, 갑니다. 먼저 과정이겠지. 첫 번째. 자, 목재 유물의 나이테 책상. 우리 책상에서 변제가 있는지 확인하래요. 변제가 아까 뭐였지? 주변. 가운데, 중심 말고 주변에 흐리흐리 여리여리한 거. 그래서 그 목재 유물에서 변제를 확인한 다음에 이게 먼저 필수 선행 첫 번째 조건이래요. 자, 나무를 가공할 때는 벌레를 먹거나 쉽게 썩는 변제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나갈 수도 있대요. 그치? 나무가 끄트머리에는 막 썩을 수도 있고 벌레가 먹을 수도 있고 귀퉁이가 뜯어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조건 나왔죠. 변제가 없으면 쓸 수 없대요.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없더라. 이해됐습니까? 변제가 완벽하게 붙어 있어야 돼. 변제가 없다? 그러면 불가 이거 못 써.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부가 잘려나가는 건 괜찮지. 근데 전체가 잘려나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첫 번째 조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과정 첫 번째 과정은 뭐예요? 첫 번째 변제 유무 확인. 변제 유무를 확인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뭐 하래요? 두 번째 과정은 나이테를 채취해서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 비교 유물 연대기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물 연대기는 책상 연대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목재 유물 책상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서 패턴 중첩, 우리 아까 패턴 중첩 그거 했잖아요. 유물 연대기를 작성해라. 그 다음에 표준 연대기를 정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 두 번째는 유물 연대기 작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준 연대기 정해야 된대. 이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과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을 고려해야 되는데, 자, t값, g값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위치에 이런 표현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세요. 100년 이상의 기간을 비교할 때 t값은 3.5, g는 65% 이상, 그래야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t랑 g는 조건이 붙는구나. 이 조건 미달이면 표준 연대기로 써먹을 수 없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9번 갑니다. 자, 이번에 표준 연대기 아까 3번에서 정하라고 했잖아요. 표준 연대기를 정한 후에는 뭐 하래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표준 연대기를 작성한 그 이후에는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 비교. 자, 우리 유물 연대기 책상이랑 표준 연대기 잡아놓은 거랑 패턴 비교해서 중첩, 겹치는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시작하는 나이테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 연도를 띡 하고 정하래요. 절대 연도를 부여하래요.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중첩의 마무리, 그게 절대 연도인가 봐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절대 연도를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얘들아, 독해 독서법인데요,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항상 주의하세요. 시험에 경우의 수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뭐야?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는 경우. 첫 번째, 내 책상이 변제가 완벽하게 다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럼 나머지 경우의 수는 상상해보자. 그게 뭐야? 내 책상에 변제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경우겠죠? 그럼 이 경우의 수를 읽어가면서 이 반대 경우도 있는데 머릿속에 넣어두면 그 반대 경우 나왔을 때 이거다! 할 수 있어. 나 일단 독해해볼게. 자, 변제가 완벽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 이거 너무 쉽지 않아? 그지? 변제가 완벽하다. 그러면은 내 책상에서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이 나무를 벌채한 연도가 되는구나.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까요? 너무 쉬운데. 그지? 자, 두 번째 경우의 수 있습니다. 변제의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시험 문제는 이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뒷부분이 바로 계산 문제예요. 이 뒷부분이 아까 오답률 66% 문제는 요 파트예요. 자,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 자, 갑니다. 잘려나갔어! 그러면 문제가 뭐야?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다가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더하래요. 그지? 자,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다가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더하면 벌채 연도. 이건 되게 상식이다. 그죠? 우리 나무 책상 있어요? 이 책상을 우리 멧돼지가 이렇게 한 입 꽉 하고 깨물었다고 쳐봐. 그래서 그 나이테가 잘려나갔어. 그럼 벌채 연도는 그 잘려나간 나이테 합치면 벌채 연도잖아요. 너무 쉽지? 자, 이때는 수령별 평균. 수령이 뭐였지? 나무 숫자. 나무의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하면 돼. 이거 곰이 싹둑 먹거나 썩었거나 손실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그건 떡갈나무의 평균, 변제, 나이테라는 것이 있을 거야. 그걸 비교하면 알 수 있지.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진 변제, 나이테가 되겠지? 그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구한 다음에, 그죠? 그걸 구한 다음에 이것을 마지막 나이테 절대 연도에 더하면 됩니다. 이거 구한 거, 잘려나간 걸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벌채 연도 확정. 와, 끝! 끝. 왕건이 여기. 그게 뭐예요? 1, 2년 더 해줘야 돼. 왜? 건조기간 있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 한 개쯤이 싹 잘라갔다. 그 나이테 더하면 된다. 거기다 플러스 1, 2년은 더 해줘야 된다. 이것이 가공하고 말릴 때 나온 녀석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랑 문풀 정답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39번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래서 39번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44%에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자, 39번 틀린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동그라미. 빗대어는 비유하다라는 뜻인데 우리 비유법 본 거 하나도 없었어. 그치? 그래서 4번 에러였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도 오답률 57%,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정답은 5번이었죠. 심재 나이테만 남아있다면,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야? 변제 나이테가 없다면 연륜 연대 측정 불가. 됐죠? 그럼 나머지 선지도 하나씩 봐볼까? 1번. 심재는 생장이 거의 멈춘 나이테로 수피에 인접하여 있다. 심재는 숲이 아니고요. 나무 안쪽 부분. 2번. 변제는 생장 세포에 있는 진액으로 인해서 진액은 어두컴컴한 심재 쪽에 있다 라고 해서 에러. 3번. 나무의 수령은 변제 나이테 개수로 파악할 수 있다. 합쳐야죠? 심재랑 변제 합쳐야 나이가 되고. 4번. 나이테의 너비는 가장 풍족 아니었죠? 가장 부족한 걸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1번.
기억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정답은 연료연대기 설명 틀린 거. 3번. 나이테 너비가 일정하면 패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여기서는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한 것도 패턴이니까 분석할 수 있는 거지. 일정하지 않아야만 분석할 수 있다. 이 멘트랑은 또 다른 거야. 그래서 에러입니다. 대망의 4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A를 바탕으로 연륜연대 측정 틀린 것을 골라라. 본문 볼게요. 소나무 서랍장에 대한 연륜연대 측정. 이게 바로 목재 유물. 우리가 그동안 수업하면 선생님이 우리 책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료가 2개가 나왔대요. 첫 번째, 2곳의 서랍에서 같은 나무의 나이테를 채취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무의 종류는 동일하구나. 같은 나무니까 수종이 동일하구나. 이 중에서 서랍 2에서는 좁은 나이테 모양으로 봐서 바깥쪽 나이테가 거의 수피에 근접한 걸 확인하였다. 그 얘기는 뭡니까? 거의 수피에 근접했다라는 얘기지. 그래도 완벽한 건 아니지. 그럼 얘는 변제가 있긴 한데 완벽한 변제는 아니고 일부 잘려나간 변제인 거예요. 바깥쪽 나이테가 거의 수피, 나무 꼭대기에 근접한 것을 확인했다. 그 얘기는 완벽한 건 아니고 수피는 변제에 있는 그 끝부분은 잘려나간 케이스라는 거야. 서랍 1, 2 연대기 패턴 비교해서 유물 연대기 작성한 다음에 표준 연대기 비교해서 절대 연도 부여했다. 자, 2번째 자료입니다. 위성, 평균, 변제 나이테, 표준 연대기를 구할 건데 우리 이거 아까 T값, G값 봤던 거 기억나지? 그거 쫙 눈알을 굴리면 조건이 뭐였어요? T는 3.5 이상. 그랬지? 그러면 3.5 미달인 B산 소나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얘 버려버리고 기준은 뭐가 되는 거야? A산 소나무가 되는 거죠. A산 소나무 T 3.7 69%. 이제 요거는 2번 다시 볼 필요 없어요. 한번 조건하고 넘어갔어. 오른쪽이 중요해. 변제 나이테 개수 요거 중요해. 어쨌건 3번째 파트 이제 갑니다. 서랍 1 연대기, 서랍 2 연대기, 유물 연대기, 표준 연대기.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서랍 1과 서랍 2에서 그지? 심재, 변제 이렇게 찾아서 표준 연대기를 정했잖아요. 그럼 표준 연대기는 1700년부터 1800년 요게 패턴 중첩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네,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1번부터 가볼까요? 1번 TG 값을 고려할 때 표준 연대기는 A산이야. 맞지요? O. 2번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에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 바꿔 말하면 절대 연도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절대 연도 기간은 어디였어요? 1700, 1800 맞죠? O. 3번 마지막 나이테에 절대 연도를 고려를 해보면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는 자, 지금 여기서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1800년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고려한다면 나무의 벌채 연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아까 전에 계산법이 뭐였어요? 평균 찾아야지. 자, 우리 A산 소나무의 평균 변제 나이테 수가 어떻게 됩니까? 100년에 60. 그렇지. 100년에는 60개, 150년에 77개. 근데 지금 여기 1700에서 1800이니까 100년 텀으로 가면 되겠지? 그럼 100년이니까 60개의 변제를 생각을 하면 돼. 근데 60개 중에서 57개 남았다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개가 잘려나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3번 절대 연도를 고려하면 벌채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1800 플러스 그치 3을 추가하면 1803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에러였고요. 4번 비슷한 수령의 소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가 60이잖아요. 100년에 60개. 가공할 때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 3개. 그래서 우리 요거 3개 구해가지고 3번 에러 요거 찾아냈고 5번 벌채한 나무의 건조 기간을 고려해보자. 제작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1803년에다가
건조기간 1, 2년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더해서 1804, 1805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녀석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어요.